제가 한국이 중국에 굴욕적인 사드 더 배치 안 한다. MD 참가 안 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안 만든다라는 약속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누르하치, 그 전에 야만족이라고 부르던 여진족의 수장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굴욕을 겪은 것, 이상의 굴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누가 잘해서 됐다고 대통령 부부의 이해찬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WTO나 FTA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이런 불법적인 경제 보복에 대해서 WTO에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참으니까 더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다진 황제가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건물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한국을 그동안에 혼을 좀 냈다가 이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트럼프가 11월 7일 날 와서 한국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트럼프가 오기 전에 확실하게 자기 똘마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우호적이라서 조금만 손을 보면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내 이제 그만하니 너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게 해줄 테니 너네들이 앞으로 미국 애들하고 안 노는, 일본 애들하고 안 노는 확실한 3가지 문제를 나한테 약속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쟤들하고는 절대 안 놀겠다라는 약속 3가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아예 물밑으로 오랫동안 저거가 지금 되고 난 뒤에 자랑 삼아 까발리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을 보고 지금 북핵 위협에 대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해달라 어쩌거나 하면서 또 뒤로는 사드가 애미기고 전시작전권 환수한다고 장난을 치고 북한에 돈 준다고 장난을 치고 뒤통수를 때리고 우리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운전자론 이야기하더니만 궁극적인 속셈은 너희들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붙어 먹으려고 그랬구나 하고 느끼도록 일부러 시진핑이 트럼프 오기 전에 니는 나의 똘마니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언했어요. 자, 트럼프는 한국에 왔어요. 국회에서 연설에 무슨 말을 하기로 하느냐. 북압박에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국회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너네가 북한 압박에 동참해라는 이야기를 한국 국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굳이 동맹 간에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대로 동맹답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평택에 그렇게 좋아서 DMZ 안 가고 평택으로 데리고 간다더만은 평택에서는 트럼프가 잘됐다. 평택 왔으니까 내가 한국이 군사비 분담해라 이렇게 강조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가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너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너그 나라에서 다시 2기에서 임기 재연장 되어서 네 손에 권력 다 쥐었으니 북한을 압박해라 이렇게 하려는데 그 전에 중국은 잽싸게 한국을 무릎을 꿇여
꿀려 버린 겁니다. 이 트럼프 방한과 관련되는 시진핑이 중국에서 권력을 10월 25일 날 장악을 하고 그리고 10월 31일 날까지 시진핑과 한국 간의 관계가 다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트럼프가 한국에 오고 11월 8일 날 연설을 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자, 이 일정에서 중국은 때논답게 굉장히 잽싸게 계산을 해서 한국을 트럼프 오기 전에 완전히 달아매 버린 겁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중국 언론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한중 관계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사드 합의에 대해 중국 측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측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거론하지 못하고 사드 추가 배치, MD 가입, 한일 군사 동맹 불가 등 중국이 원했던 산불 약속만 해주고 말았다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 중국은 잘 됐다고 입이 찢어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어제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기 때문에 포용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조선이 좀 까불어서 혼을 좀 냈더니만 조선이 잘하겠다고 해서 관대하게 용서해줬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관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이 한중 간의 관계에서 중국의 이익과 요구가 다 잘 반영된 적이 없었다. 이전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관계에서 한쪽이 대승을 했으면 한쪽은 참패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1년의 적극적인 징조가 한국에서 보였고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국의 우호 적극적인 태도로 중국의 이익관계를 중시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려고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중국에 딸랑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국 협상 과정에 대해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다. 중국의 우려에 적극 호응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상에 호응한 이유는 이웃에게 선의를 베푸는 중국의 주변 외교 방침을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말 잘 듣는 속국들은 관대하게 포용을 한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먼저 다가와 관련 요구를 수용한 만큼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이념인 친성해용, 친근하고 성의를 가지고 대하고 호혜적으로 하고 포용을 한다. 중국이 우리한테 친근하고 성의를 다해서 호혜적으로 포용을 했습니까? 개뿔이라고 합시다. 인민일보는 한국이 자신이 천명한 입장을 실천하며 계속해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보여야 된다. 정말 이 자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겁니까? 너네 약속한 거 정말로 착실하게 해라. 나라 간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국시보도 일면 기사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산불 약속을 한 뒤 양국 외교부가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 분위기입니다. 결국 한국의 세 가지 항복 조건 때문에 중국이 합의를 관대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국 브리핑에서도 드러나는데요. 31일 공개된 중국 측의 이 합의문에 보면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말 잘 듣겠다고 해서 우리가 봐줬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 측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 중국이
한마디로 은행 일치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3불뿐만 아니라 알파가 있지요. 미군 기지에 이미 배치된 성주의 사드도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우리 측에 하도록 떠넘겼고, 우리 측은 지난번에 10월 28일 매티스가 왔을 때 미국에 하소연을 해서 중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미국이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트럼프 딸 이방카가 이번에 한국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분 나쁜 동네인데 내가 왜 가느냐? 이거겠죠. 우리 쪽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봉인을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리가 약속한 3+알파를 지키는 데 따라서 지켜보면서 그것도 봐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MD 가입하거나 말거나 우리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드를 더 배치하거나 말거나 우리 사항이고,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주권국가에서 결정할 몫을 중국 측에 하지 않겠다고 떠받치고 기껏해야 배치된 사드를 가지고 그것도 머리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이제서 중국이 보복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봐준 데 대해서 감지덕지하면서 전 국민에게 네가 애를 썼니 내가 애를 썼니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까? 정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주권국가를 포기한 자로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겁니다.